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키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 24일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요. 바로 어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던 운영위원회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아무리 물어본들 대답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또 이 퇴임한 후에 대통령 그야말로 걱정이 많잖아요. 지은 죄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일체 안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현상이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추궁을 했어요. 대통령 생각이 뭐냐.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자신이 없는 법안.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당당하지 못한 그런 악법적 요소가 많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 앞서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자세, 청와대 입장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오늘 그래서 말이죠. 오늘 날짜상으로 어제죠. 23일 날 이영민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의 의원, 김정재 의원 이런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딱 그러니까요.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제 날 새고 나면 다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25일 날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민변까지도 나서서 이 언론 재갈법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언론기관 단체들이 다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최고 통치자, 덕망 있는, 식견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뭐라고 했냐면 국내에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다. 이러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청와대가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않는다면 정권 연장용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신용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을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이 뭐냐? 또 전주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 실장 대답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청와대가 논의할 것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왜 당정청 회의를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청와대가 국회를 언제서부터 그렇게 자유방임으로 맡겼느냐?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전권을 줬느냐?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요. 할 말이 궁색할 때 말을 하면 할수록 비판을 받고 손해를 볼 때는요. 국회의 몫이다. 이러면서 발뺌을 하는 게 오늘날의 문재인 청와대예요. 자, 그러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원칙적인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게 원칙이에요? 지금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운영하잖아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전주의 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묵시적으로 이 법에 동의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해석은 자유로 하시라.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또 아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나서가지고 언론중재법은 언론탄압법이자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수호법인데 어떻게 입장이 없을 수 있느냐. 국회에서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유 실장 그래도 월급 제가 안 전해드려도 대통령이 알고 계신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월급 받으시는데 밥값은 해야 하지 않냐. 대통령께 전하시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까지 감싸고 나섰어요. 자, 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어차피 대북전단 금지법 그렇게 비판을 받고서도 했죠. 이 언론중재법 했죠. 공수처법 했죠. 연동형 비례제법 했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시켰죠. 부동산법 통과시켰죠. 임대차 3대법 통과시켰죠.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일부러 외운 것도 아닌데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7개나 돼요. 최소한도. 이런 악법을 앞장서서 만든 민주당. 그리고 이런 민주당에게 당정청 회의를 해서 항상 개입했던 청와대. 딱 모른다 일관하는 것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느냐. 그리고 언론중재법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밀어붙이라고 민주당한테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가 다 튀어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다. 이게 권익위의 전수의 조사 결과예요. 이것이 어제 오후에 다 이제 발표가 됐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의 이 권익위에서 12명의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퇴근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이 5명이요. 조금 전까지 의원회관에 모여서 대응책을 만들려고 논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 8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입장을 정립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첫째로 대립하고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다 까라 이거고 지금 간신히 지금 갈등관계 지금 마무리 봉합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까면 더 불난다. 불난집이 된다. 까지 말자. 이게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현재 이 명단을 딱 제대로 권익위에서 받아서 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빼고요. 이 사람들만 오늘 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종일관 까라. 옛날하고 달라요. 첫째는 국민의힘은요. 첫 번째는 야당이에요. 야당. 그러면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여당이 가지고 있어요. 권익위가 가지고 있어요. 권익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에요. 자, 야당이 안 깐다? 이거 반드시 명단을 어디선가 흘려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여당일 수도 있고 또 여당과 관계가 깊은 친여 매체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 왜 사망했어요? 극단 선택했습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곧 이제 소송 들어가. 당신 이제 피의자가 돼. 빨리 사표내. 이런 거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극단 선택했지 않습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야당이 하는 이 제재의 수위가 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때는요. 여당이 이걸 까게 돼 있어요. 안 까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어떤 여당인데? 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에요. 야당. 권익위가 여당 기관이 아니에요. 야당 기관이 아니에요. 여당 기관이에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범여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벌써 12명 찌라시가 딱 나돈다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지금 이 당사자들 찌라시에 나온 사람들 계속 언론에서 전화가 오는데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받아갖고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는 명단에 대한 보안이 지켜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까지면 그야말로 떡고물 집안, 콩가루 집안, 봉숭아학당으로 더 엄중한 질타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까라 이겁니다. 어차피 까질 것. 근데 오늘 회의에서도 일단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킨다. 명단은 까지 않는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지도부에서 비밀리에 극비리에 회의를 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큰일 났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이게 까지면은 이게 경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특정 캠프에 가 있다고 해봐요. 그거 검증도 하나 안 하고 데려다 놨느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후보들한테까지도 영향이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 명단은 까지게 돼 있고 보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까졌을 때 미치는 파급 영향하고요. 자발적으로 깠을 때 미치는 파급 영향.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이실 짓고 자수하는 거가 제일 나은 거예요. 이실 짓고 자수해라. 그래서 명단을 전면 딱 깔아. 깜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깐다. 지금요 당사자들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당사자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바로 명단을 언론에 까면서 입장을 내놔라. 예, 이게 1차 대응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아니올시다. 지금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선에까지도 다 미친다. 까지 말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까면 영향을 안 미치고 안 까면 안 미칩니까? 안 깠을 때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왜?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 이 친구들 이러니까 더 욕먹지. 부자 정당 맞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까게 될 경우는 기존의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이런 것이 더 굳어져요. 그러면 지금 당을 개혁해야만 살아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열받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안 깐다? 아니 민주당 까지는 거 안 봤어요? 여당인데도? 그거 자체가 여당만 또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또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요. 철통 보안을 강조했대요. 이게 철통 보안이 지겠어요? 철통 보안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나오면 일각에서는 내일 국회 법사위가 있고 모레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냐. 의도치 않은 명단 유출로 당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원내 전략을 그르칠까 우려된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12명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100명이 가서 국회 가서 으쌰으쌰하고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무서워갖고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 이런 거에서 공정. 여당은 까는데 야당은 안 깐다. 이것도 공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까라고 하는 판국인데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다 까라고 그러지. 깔지 않는다. 까지 않겠다. 일부러. 이렇게 되면 이게 상식에 맞느냐.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런 큰 틀에서도 맞지 않다.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도 그런 주장에도 완전히 등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지법 위반이 6건이고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4건, 그 다음에 편법 중에와 같은 세금 단호가 2건, 부동산 명의신탁이 1건, 업무상 비밀 1건이에요. 근데 업무상 비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으로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6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때 명의신탁이 6건, 농지법 6건, 업무상 비밀 3건, 그 다음에 건축법 16건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3건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16건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104명 중에 12명이고 민주당은 180명 중에 1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더 부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예.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까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고 또 이 입장문을 만들고 당사자 또 당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이 플레이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이제 이 인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황교익이 임명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 지사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경상원 이 산하기관에 그야말로 전직 경찰을 임명했는데 이 전직 경찰은 그냥 전직 경찰이 아니라 2012년도에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사한 혐의로 해서 징역을 무려 2년 6개월이나 받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갖다가 연봉 1억 2천만 원짜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원의 상임이사로 갖다 딱 앉혀놨어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측에서는 이거를 이 사람은 2017년도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해외 법인장을 지냈는데 이 지역화폐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앉혔다.
우인설관이 절대 아니다. 예, 그리고 이 경찰, 전직 경찰의 경우에는 취업 제한 기간도 다 지나서 채용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징역을 무려 2년 6개월이나 사는 사람을 아무리 지역화폐 전문가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말이죠. 지역 이 화폐 전문가가 이 사람 박모 씨인데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억 2천만이나 되는 고위직인데 1억 2천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정상적인 체류 절차가 진행됐다면 뇌물전과자는 배제해야 달성했다. 자신의 개혁적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 어떻게 국민 세금을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매우 파렴치한 행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는요. 지역 화폐 업무 담당자가 필요해서 신설한 자리였다. 취업 제한 기간이나 채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정관까지 고쳤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을 했느냐. 이것도 무슨 또 뒤에 흙거래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제는요. 이 추미애 얘기인데요. 추미애가 참 인간성 더러운 것 같아요. 참 뭐라고 그러죠? 내부 폭로자, 공익 제보자가 됐어요. 갑자기. 바로 김종민 의원하고 한탕 붙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김종민이는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낙연하고 추미애는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김종민 비대위원장이 검찰 개혁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추미애가 비판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낙연 대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한판 붙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추미애가 열받아갖고 분통을 터뜨렸나 봐요. 뭘로 분통을 터뜨렸냐. 김종민 이 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한 검찰 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딱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화하거나 자기 미화를 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문제에 관해서 이낙연 후보를 하도 비판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추미애의 인간성, 인성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누구냐? 지금 언론에 중앙지검 이성윤이가 있을 때요. 중앙지검 1차장 김모 검사가 나오는데 김욱진 검사가 1차장 검사예요. 이거 신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니만 징계 국면했잖아요. 그때 저도 보도드렸는데 징계 국면이 딱 들어오니까 윤 총장 전 검사가 일어났고 징계 부당하다. 처리하라. 이런 요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장검사들 4명이 이성윤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전부 다 사표 내고 그만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그 당시 뭐라 했어요? 나는 할 일이 있어. 사표 안 낼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표 다 냅시다. 이렇게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욱진 차장검사예요. 동반사퇴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김욱진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김욱진 검사 그거 사표 장관한테 불만 있어 낸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김종민이가 부탁했다. 이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은 그 낙장 불입이야. 안 돼. 그래서 지금 사퇴시켜버렸고 실제로 사퇴했어요. 이렇게 된 민원성 인사청탁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은 그건 인사청탁이 아니라 장관이니까 인사에 참고라고 알려준 건데 무슨 인사청탁이냐. 이렇게 지금 반발해갖고 지금 싸움이 났다. 참 이게 추미애 참 인간성 참 거시기 하네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추미애 인사 문제, 추미애가 지금 밝힌 인사 문제의 비리,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인사 비리.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참 이 고위 인사들의 인사 비리 의혹 참 대단하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튀어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의 이 추미애와 그리고 김종민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인사권 남용,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총장 측에 대해서 정권 교체하러 왔느냐, 당권 교체하러 왔느냐, 탄핵 비대위 등등 이런 이 캠프에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이 후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 요새 엄청 열심히 뛰어요. 말도 잘하고. 김병민 대변인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밝혔어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대위 운운하는 낭설에 대해서는 이미 윤 후보가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그래서 곧 시작될 우리의 대선 경선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의 길에 모두 나서기를 바란다. 이런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위기를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막 넘기는 찰나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거의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대리전으로 윤 총장과 지금 맞붙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과 윤 총장 간의 이 갈등 국면을 좀 연장시키려고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입장문을 냈다.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좋은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